다음 주제는 아이소메트리인데요. 아까 강조했지만, 그러니까 저 인티그럴 커브와 플로우 얘기 시작할 때 강조했지만, 인티그럴 커브나 플로우 그리고 리브라켓까지도 데피니션에 어디를 봐도 매트릭에 관한 정보도 없고 커넥션에 관한 정보도 없었어요. 드디어 이 리브라켓과 플로우와 매트릭, 커넥션 등등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소메트리의 아이디어는 뭐냐? 아이소메트리는 다른 이름이 하나가 킬링 벡터 필드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킬링은 영어 동사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전자기에 등장하는 포인팅 벡터와 함께 사람 이름이 상황에 절묘하게 잘 맞아 들어간 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그 플로우가 있으면 이제 매니폴드 위에 각 점들이 그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이웃한 점들로 쭉 이동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파라미터 값을 충분히 늘려가면서 이제 좀 점들이 단체로 멀리 이동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니폴드 위에 어떤 적당한 오픈셋이 있었을 때 각 점들이 다 컨티뉴어스한 방식으로 플로우를 따라서 이웃한 동네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저 오픈 서브셋을 저 대문자 5에다가 숫자 1번 점자 붙인 걸로 하고, 이동한 이후에 새 영역을 O2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점들이 어떻게 옮겨갔는지까지는 매트릭 상관없이 잘 정의가 이미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옮겨가기 전과 후에 다음과 같은 기하학적인 작업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웃한 두 점이 있었어요. 그 이웃한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근데 플로우에 의해서 한참 이동을 한 다음에 저기서도 역시 거리를 또 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동하기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거리를 재는 거는 애초에 그 동네에 정의돼 있던, 미리 대기하고 있던 매트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트릭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기 전에 잰 거리랑 이동한 다음에 잰 거리랑 일반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회전에 해당되는 벡터 필드가 있었고요. 회전에 해당되는 플로우를 따라가면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죠.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회전 변화를 열심히 공부한 것도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반면에 아까 이 회전하는 플로우랑 서로 커뮤트하는 플로우의 예로 반지름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플로우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는 이웃한 점이 있으면 둘 다 반지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거리가 유지가 안 되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미분계에서 늘 하듯이 이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리가 유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리가 유지 안 되는 거를 역시 미분방 정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플로우도 그냥 파이나이트 버전을 그림으로 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인피니테시멀한 버전으로 전환을 해서 미분방 정식을 찾고 그거를 그 미분방 정식에 등장하는 리브라켓이라는 걸 이제 독자적인 수학적인 개념으로 승화를 시켰는데 비슷한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들었던 지난 페이지에서 들었던 이거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플로우에 의한 이동 전과 후의 거리가 같으냐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은 건데요. 뭐 거리 개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트릭이 안 들어올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동하기 전과 후의 매트릭은 다른 매트릭일 수 있지만 이제 그게 같으면 이제 거리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서로 이웃한 점 사이를 연결시키는 과정을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미분모 형식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식을 써놓고 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좌변에 있는 GAB X점에서 계산한 값은 이건 말 그대로 이 X라는 점이 그러니까 X라는 좌표들이 파라메트라이즈하는 점에서의 길이의 척도를 주는 매트릭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변에는 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저 소문자 X 플러스 입실론 대문자 X라는 거는 그 플로우에 의해서 살짝 이동했을 때 그 이동한 점에서의 좌표 값입니다. 예, 입실론이 충분히 작으면 그 미분모 형식의 솔루션을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리브라켓 계산할 때 했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의 살짝 이동한 점에서의 거리 개념과 이동하기 전 위치에서의 거리 개념을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얘도 텐서니까 그냥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예, 이웃한 점 사이에 비교를 하려면 뭔가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이게 사실 이제 뭐 아주 엄밀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그 플로우를 따라서 미분하는 소위 리디러버티브라는 거를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덜 엄밀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 이웃한 점에서 매트릭을 배달해 올 때 이렇게 체인룰을 이용을 하면 잘 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커넥션 안 썼잖아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반론은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은 이웃한 점에서 매트릭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체인룰을 이용을 해서 원래 있던 점으로 끌고 온 거고요. 그거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이제 저 입실론이라는 작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고 그러면은 입실론이 0이면 뭐 좌변 우변이 자동으로 같아지고요. 입실론의 리니어한 텀들에서 이제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입실론에 대한 리니어한 텀들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윗줄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 입실론의 리니어한 텀들도 그 오더 안에서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우변의 세 텀 중에 첫 번째 텀에서 나온 입실론 리니어한 텀은 그냥 이 G가 마치 스칼라 함수였던 것처럼 그냥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에 해당되는 텀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뒤에 체인룰에서 이 체인룰을 계산하는 와중에 이쪽에서 나온 텀들이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그 결과를 좀 차근차근히 적으면 더미 인덱스를 중간에 살짝 바꾼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A랑 B라는 더미 인덱스 아닌 인덱스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텀이 저런 식으로 적히면 세 번째 텀은 이렇게 적혀야 맞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벡터 필드 대문자 X에 미분 걸린 게 이쪽은 B였고 이쪽은 A였고 매트릭에 들어오는 게 이쪽은 A가 있고 저쪽은 B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제 이 계산 과정에 저 소문자 x를 자기 자신으로 미분한 거는 그냥 크로네커 델타라는 지당한 결과가 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미 인덱스 이름을 중간에 살짝 교체를 해준 작업이 있었는데 생략하고 결과만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이 딱히 잘못되거나 한 건 없지만 저 G가 텐서니까 그냥 미분한 것들은 저 제너럴 코베런스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코베런트한 방식으로 적어보고 싶은데 그 과정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 예컨대 저 두 번째 텀에 있는 이 텀은 이것도 벡터 필드를 미분한 건데 코베런트 디리버티브가 아니라 그냥 파셜 디리버티브를 써놨잖아요.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코베런트 디리버티브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데 필요한 그 커넥션 코에피션트 감마 ABC라는 거를 한번 써주고 그렇다고 없던 걸 그냥 쓸 수 없으니까 더해주고 빼주고 해가지고 똑같이 생긴 거를 밖에다 일단 뱉어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텀들이 등장을 하고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저쪽에 대해서도 하면 이쪽도 G, C, B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X의 미분은 이제 다 코베런트해졌는데 여전히 G의 미분은 코베런트하지 않잖아요. 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텀. 얘는 코베런트하지 않은데 근데 곰곰이 자세히 보면 지금 저 X의 미분을 코베런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텀들이 다시 긁어 모으면 저 G의 미분을 코베런트하게 만들어줘요. 딱 필요한 만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트릭의 인덱스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을 이용을 하면 뒤에 있는 두 결과도 조금 축약해서 쓸 수 있고요. 매트릭의 인덱스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저기 요약을 해놨고요. 자, 근데 애초에 지금 이 뒤에 두 텀에서 인덱스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G가 미분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레비스-비터 커넥션은 어느 방향으로 코베런트 디리버티브를 취해도 0이라는 거를 그 데피니션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원리로 지금 같은 이유로 레비스-비터 커넥션의 매트릭 컴패터빌리티 컨디션 때문에 저 앞에 텀도 그냥 자동으로 0이 돼서 날아가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만 두고 보면 모든 걸 코베런트 디리버티브로 적었기 때문에 제너럴 코베런스에 문제가 없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 플로우 하기 전후 매트릭을 비교를 해서 매트릭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피니테시멀한 점들 이동을 따라가면서 미분방 정식으로 셋업하면은 이런 미분방 정식을 얻고요. 이 미분방 정식을 킬링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예시는 역시 새로운 예시를 들 게 없고요. 위의 예시. 저 회전에 해당되는 플로우는 거리가 유지가 된다 그랬고 저 반지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저 벡터 필드 및 그거에 관한 플로우는 거리를 보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각각을 그냥 저 매트릭 곱해서 인덱스 아래에 있는 형태로 바꾸고 킬링 이퀘이션에다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할 때 이제 이 커넥션 코에피션트들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중간 과정에서 해서 저 대문자 x라는 벡터 필드는 이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고 저 대문자 y라는 이 벡터 필드는 이 이퀘이션을 만족 안 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